제어가 있죠. 우리가 일단은 기동을 했어요. 그죠? 자, 아까 전전압 기동이 있었고 y 델타 기동이 있었고 리액트나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전전압 기동은 5kW 이하의 소용량. 자, y 델타는 5에서 15kg. 그리고 기동 보상기법은 15kg 이상. 그죠? y 델타를 쓰는 이유는 기동 저지를 줄이기 위해서 3분의 1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동법으로 y 델타 기동을 쓴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보니까 속도 제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기동을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속도를 이제 조절을 해야겠죠. 자,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인데, 자, 이 속도 제어법에도 자, 농형과 건성의 차이가 있었네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건 우리가 일반적인 농형이었고, 자, 건선형은 2차 저항을 제어해서 속도를 간편하게 제어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자, 일단 농형. 자, 농형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속도 N은, 자, 속도 N을 구하는 식이 뭐였어요? N은 우리가 직류기에서, 자, 직류 전동기에서 속도 N은 뭐였어요? K-5분의 2C, K-5분의 괄호 열고 V-IA-RA라고 있었던가요? 그래서 전압 제어와 계좌 제어가 있었다라고 해서, 자, 계좌 제어는 정토크 제어, 그리고 자, 저거는 정출력 제어, 전압 제어, 정출력 제어,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계좌 제어가 정출력 제어였나요? 자, 그래서 정출력 제어, 정토크 제어가 있었고, 자, 저항 제어는 효율이 떨어져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유도기, 교류기에 왔더니 교류기에서는 속도 N을 뭘로? 자, 1-S에 NS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죠? 1-S에 자, NS는 P분의 120F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왜 유도전동기 속도를 제어할 때 P가 뭐였어요? 국수였죠. 아, 국수를 조절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제어할 수 있죠. 왜? 극이 작으면 2극일 때는 3600, 4극일 때는 3800이니까 극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극을 조절하기 위해서 안에다가 어차피 고정자에 들어가는 건데 극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약간 스위치 같은 걸 써서 내가 상황에 따라서 2극과 4극을 번갈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또 120F라고 했던 거 보니까 뭐요? F 뭐를? 주파수를 제어해서 속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유도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속도 제어할 때 주파수 제어를 많이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쓰는 거 있죠? 뭐 속도 제어하는 거? 인버터. 여러분 저기 팬 들어갈 때 인버터 제어 방식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 인버터가 뭐예요? 속도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 속도를 제어해서 내가 더울 때는 얘가 빨리 돌아서 바람을 많이 내줘야 되겠고,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때요? 얘가 속도가 천천히 돌아가니까 냉기가 조금 나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버터 제어를 하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속도를 얘가 적당히 가감을 해주니까 출력값도 바뀔 것이고, 내가 껐다 켰다 안 해도 되잖아요. 얘가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니까.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가 세게 돌아서 냉기를 많이 뽑아줄 거고, 또 온도가 어느 정도 값이 설정까지 되면 얘가 도는지 안 도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도는지 안 도는지 어쨌든 그렇게 됐다가 또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또 낮춰주기 위해서 또 세게 돌 것이고, 그런 방식. 그거를 뭘로 가지고 하더라? 인버터라고 하는 걸 하는데, 이 인버터가 바로 주파수 제어에 의해서 자, 가능하답니다. 자, 그리고 S 뭐예요? 슬립이죠. 아, 우리 슬립을 이용해서 또 제어할 수가 있었죠. 슬립을 이용해서 우리가 슬립을 이용해서 토크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한다고 했으니까, 슬립이 일정할 때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서 토크가 바뀌면서, 토크가 바뀌니까 또 속도도 바뀌더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슬립을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건선형에서도 그걸 이용하겠죠. 자, 농형을 봤더니, 자, 극수를 변환하라. P를 변환시켜서 간단하게 제어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효율이 좋고 단계적으로 속도 제어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전압 제어법. 자, 전압 제어법은 우리가 슬립이 일정할 때, 자,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때 전압은 원래는 1차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합니다. 토크가 바뀌니까, 자, 속도가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고, 자,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 D는 4.44 F 파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파수만 제어해버려. 전압은 그대로 있고, 자, 그대로 있고 주파수만 제어하게 되면 자속값이 주파수가 퍼센트 잡아준다면 이 자속이 위에서 무리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압과 자, 주파수를 동시에 제어를 해서 자속도 같이 거기에 비례해서 바뀌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인버터라고 하는 기기가 있더라. 주파수를 제어하는 기기 중에 주파수에 따라서 전압도 가변이 될 수 있게끔 해서 제어를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인버터 제어라고 해서 VVVF라고 하는 게 자, VVVF라고 해서 V, 베리어블 볼테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라고 하는데 자, 이때 사용하는 기기가 뭐라고요? 인버터라고 하는 게 있더라. 그래서 자, 빠르게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 속도 변화가 많은 곳에서 주로 사용한답니다. 그래서 자, 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문제에서는 뭐 배, 뭐라고 하죠? 선박 조타 선박을 운행할 때 사용하는 모터 또는 인경 공장의 뭐죠? 실 감는 모터, 포트 모터라고 해요. 자, 포트 모터 그런 것처럼 다양한 변화나 급변이 많은 곳, 속도 변화가 큰 곳에 주로 주파수 제어를 쓴다라고 하네요. F가 뭐라고 하셨어요? F? 프리퀀시? VVVF요? 베리어블.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제어. 자, 그래서 가끔 얘를 3V의 1을 F라고도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V가 3개 있고 F가 하나 있으니까 3V 1의 F라고 하는데 내가 주파수를 가변시키게 되면 전압 자체가 바뀐다라고 해서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라고 해요. 그러면 가끔 이거 말고도 SV, SF 있나? 자, S는 뭐예요? 스테이트 볼티지, 스테이지 프리퀀시. 자,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 일정하다. 그럼 SF, SV, SF, VF.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파수랑 전압이 고정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SV, SF라고 표현하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나오진 않고요. 그냥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다 해서 VV, VF라고 하는 거 이거 약속 기억하세요. 자, 건선형은 자, 우리 요점 정리를 먼저 보는 게 아니 우리 책을 먼저 보죠. 자, 속도 제어에 자, 주파수 제어법이라고 있는데 자, 공급 전원에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자, 동기 속도를 바꾸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VVVF라고 되어 있죠. VVF 제어법도 있다. 그래서 VVVF는 우리가 인버터 제어라는 말로 표현하니까 인버터 제어라고 써놓으시고 자, 주파수를 가변하여 자속 파이가 주파수와 전압의 비례 F분의 V와 같이 자속이 변하기 때문에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전압과 주파수를 비례하게 가변시키는 제어법이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인버터 제어. 자, 인버터 제어라고 하는데 이 인버터 제어는 어디에? 배, 자, 조타시, 선박 추진용 모터, 자, 또 실감는 포트 모터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자, 1차 동그라미 1차 전압 제어. 1차 들어간 전압. 자, 들어간 전압을 제어한대요. 전압의 이승에 비례하여 자, 토크가 변함으로 이것을 이용해서 속도를 바꾸는 제어법으로 자, 전력 전자 소자를 이용하는 방법이 최근에는 사용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그 용어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극수 변환에 의한 속도 제어. 자, 고정자 건선의 접촉을 바꾸어서 극수를 바꾸면 단계적이지만 속도를 바꿀 수 있다. 극수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2차 저항 제어라고 나왔네. 2차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다 뭐다, 얘는? 자, 2차 저항이란 말은 무조건 건선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세 개는 뭐라고? 농용에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고요. 자, 건선은 바로 2차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건선형이다. 그래서 자, 2차 저항 제어는 건선형 유도전동기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비례추이를 이용하여 외부 저항을 삽입하여 속도를 제어한다. 이건 알고 있는 거죠. 2차 저항 제어. 자, 근데 5번에 2차 여자 제어라고 나왔네. 자, 2차 여자법이라면서 자, 2차 여자 제어는
고정자가 아닌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 우리 슬립 주파수 들어봤죠? 자, 회전자가 그 안에 있는 회전자가 뭐하더라? 자,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면 슬립만큼 주파수가 바뀌죠. 그래서 슬립 주파수와 같은 외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조정하는 방법이랍니다. 그러니까 자, 1차 전압과 자, 여기 있는 토크를 자, 여기 있는 그 뭐를 원래 있던 E2 전압 있죠. 걔가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SE2가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외부에다가 또 전압을 또 인가해 주는 거예요. 전압을 또 넣어줬더니 토크가 또는 속도가 바뀌더라. 그래서 이걸 2차 여자법이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2차 여자법인데, 자, 2차 저항 제어를 발전시킨 형태로, 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 대신에 반대의 전압을 가하여 전압 강화가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다 제가 불러주는 대로 쓰세요. 2차 여자 제어는, 우리 여기 없나요? 아, 여기 있어요. 자, 고정자가 아닌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와 같은 외부 전압을 인가한다. 여기 요거 그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고정자가 아닌 회전자의 자, 슬립 주파수 같은 외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을 우리 2차 여자 제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얘는 2차 여자 제어는 이제 간혹 요 용어와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 이렇게 써놓고 이게 무슨 법인가 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효율 몰라요. 나쁨은 아니에요? 어디? 효율 나쁨이라고 쓰죠. 효율은 좋아진다라고 됐네? 자, 효율이, 그러니까 이게 효율 나쁨이라고 된 거는 다른 것들에 비해서겠죠. 이렇게 쓰면 효율이 좋아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효율이 좋진 않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좋아지긴 하겠죠. 효율. 그러니까 여기는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효율이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제 여자 제어니까 자속을 발생시켜서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효율 자체는 좋지는 않겠죠. 무효분이 늘어나서.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종속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종속법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두 문제가 있어요. 자, 종속법은 뭐냐? 우리 속도에는 자, P분의 120F가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죠? 자, 속도에는 P분의 120F 이렇게 제어를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은 여기는 이 종속법이라고 하는 건 권선형 전동기 두 개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흑수를 다 뽑아주고 제어하는 방법이죠. 종속법은 자, 두 개의 전동기의 축을 자, 고정자하고 회전자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 자, 회전자와 회전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제어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극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 요렇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결한 걸 직렬 종속 접속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얘는 축과 축을 마주보게 했더니 직렬 차동이다라고 표현을 하네요. 자, 그리고 얘는 병렬로 인 것 같죠? 자, 병렬로 접속하는 방법도 있더라. 근데 직렬로 접속하게 되면 극수는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된다. 우리 직렬일 때 뭐예요? 그냥 합한다 그러죠? 그죠? 합하면 되고 차동이니까 뭐 해주면 돼요? 차동은 빼주면 돼. 자, 방향이 바뀌었잖아요, 여기. 얘는 두 개는 같은 방향으로 했으니까 직렬 종속에서 합한 거고, 쉽게 말해서 가로 접속된 거고, 얘는 회전자하고 고정자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차동이 된 거고, 방향이 바뀌니까. 자, 여기는 병렬을, 자,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얘는 이렇게 직렬이네. 직렬이죠. 그죠? 얘는 같이 공급하니까 병렬 종속 접속이 됐다라고 해서 병렬이니까 자, 각각의 교수를 합해서 P1 플러스 P2를 합쳐서 두 개니까 2로 나눠준 거예요. 2로 나눴더니 계산하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자, 직렬일 때는 합하고 차동일 때는 빼주고 병렬일 때는 합한 거 2로 나눠주고 잘 나오지 않는데 문제 있을 때 제가 또 한 번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전선형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제동법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 아래 봤더니 제동법 있습니다. 제동법. 자, 제동법 뭐예요, 이제? 아, 내가 기동을 하고, 자, 기동을 해서 어느 정도 쓰다가 속도도 제어했고, 이제 뭐예요? 멈춰야죠. 멈추는 걸 제동법이라고 하더라. 자, 제동법 이미 앞에서 봤어요. 자,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거 봤죠? 그죠? 자, 발전제동은, 자, 뭐더라? 제동 시에 전원을 분리시켜서, 자, 직류전원을 연결하고 계좌의 고정자속이 생기고 회전자의 교류기전력이 발생하여 제동력이 생긴다. 아, 뭐가 어려워요. 자, 전동기를 기동하다가 얘를 끊어버리면, 자, 전동기 끊어버리면 전류가 공급이 아니니까 얘가 발전을 하는 거죠. 회전자가 발전했어. 이때는 발생한 전기를 밖에 있는 외부 저항을 통해서 발산시켜버리는 거, 열로 발산시켜버리는 거를 우리가 발전제동이라 하고요. 또, 자, 유도 전동기를 유도 발전기를 동작시켜서, 자, 그 발생한 전력을 전원에 반환하면서 제동하는 방식은 뭐다? 회생제동. 그죠? 자, 얘는 어떻더라? 전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그 뒤에 또 다른 전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회생제동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역상제동. 역상제동은 극제동이라고 해서 우리가 플러깅 제동이라고도 표현했죠. 자, 그래서 1차 권선 세 단자 중 두 단자의 접속을 바꾸면 역방향 토크가 역회전을 하니까, 자, 역방향 토크가 발생돼요. 제동하는 방법으로 급속하게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자, 사용하면 이 상태를 되면 이 상태를 유지하면 바로 역회전이 된다. 그래서 역회전. 자, 삼상 전동기 회전 방향 바꾸기라고 했는데, 자, 유도 전동기 UVW RST 세 단자 들어온 거를 내가 두 개의 방향을 바꿔줬더니, 자, 여기에 그러니까 R 빼고 두 개 방향만 바꿔도 되고요. 또 S 빼고 RT만 바꿔도 되고요. 또 T 빼고 RS. 무조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개만 바꿔주면 얘가 회전하는 방향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전기는 기본적으로 RST 방향으로 도는데, 회전하는데, 자, 얘 방향이 두 선을 바꿔줬더니 그 방향이 바뀌더라. 자, 이거는 이따가 제가 5회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정역회전 우리 해야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볼게요. 자, 그래서, 자,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우리 책에 봤더니 실은 단상제동이라는 것도 하나 더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자,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2차 저항이 클 때, 자, 전원에 단상전원을 연결하면 제동 토크가 발생한답니다. 네, 단상제동이더라.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발전제동, 역상제동, 회생제동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도록 하죠. 자, 보면, 자, 이거 하고 328페이지 보세요. 자, 328페이지 봤더니 단상 유도전동기라고 나왔죠. 자, 우리가 앞에까지 본 거 뭐다? 삼상 유도전동기였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건 단상 유도전동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 삼상일 때는 삼상에 전원을 넣어주게 되면 뭐가 형성된다? 회전제기가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단상에다가 전기를 넣어주게 되면 그냥 단상만 넣어주게 되면 회전제기가 형성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그래서, 자, 우리가 단상일 때는 이게, 자, 180도 권선이 하나만 감비있다면 N극과 S극이 이렇게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회전자가 따라 돈다 그랬어, 못 돌아간다 그랬어요? 못 돌아간다 그랬죠? 따라서 돌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전전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뭔가가 필요하더라. 위상이 다른 위치에 뭔가를 코일을 하나 더 설치해주죠. 그걸 우리가 보조권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 기동 시 교본자장으로 기동기가 필요하다. 단상이니까. 자, 회전자장 3상이 넣어주게 되면 그냥 얘가 자석이 밖에서 회전하는 것 같은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따라 도는데, 자, 교본자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180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에서는 따라 돌지를 못하니까 특별한 기동기가 필요하다. 그 기동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설치한다? 보조권선이라고 하는 걸 설치합니다. 원래는 코일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이것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조권선 하나 넣고 일단 이 가운데다가 뭘 넣으면 돼요? 이 가운데다가 회전자를 넣으면 돼요. 회전자를 넣어서 주권선과 보조권선을 90도 위상차를 갖게, 90도 자, 90도를 이렇게 따로 설치를 하면 얘가 여기에서 힘 받던 거 조금 있다가 90도에서 힘 받으니까 얘가 결국은 돌아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자장이 형성되면 그거에 의해서 도달해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건선과 보조건선을 하나 경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힘이 약하니까 뭘 설치한다? 콘덴서 설치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주건선과 보조건선만 있으면 주건선과 보조건선만 있고 시인이 그림 여기 나왔는데 원래는 이 사이에 들어있겠죠? 그죠? 주건선, 보조건선 사이에 고정자에다가 코일을 2개를 감은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감았더니 감고 여기 회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얘가 회전을 하더라. 그래서 자, 이거를 분상 기동형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분상 기동형 봤더니 토크가 뭐다? 120에서 한 200 정도 된대요. 근데 내가 자, 보조 코일에다가 뭐를 대입을 하면 콘덴서를 연결을 했더니 자, 콘덴서 연결했더니 위상차가 나면서 여기서 역률도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자, 토크를 넣었더니 콘덴서를 이 사이에 기동형 자, 콘덴서를 연결했더니 콘덴서를 저와 같이 연결했더니 토크가 조금 더 올라가네. 그죠? 아, 분상형일 때는 회전 토크가 요렇게 기동 토크는 작아서 요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콘덴서를 연결을 했더니 콘덴서에서 기동 특성도 좋아졌네요. 기동 토크가 커지면서 자, 기동 토크가 200에서 300% 증가하더라. 자, 근데 여기 봤더니 콘덴서 기동형이 있고 콘덴서 운전형이 있죠. 자, 콘덴서 기동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위치를 넣어요. 여기 스위치. 자, 이 원심분리형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게 되면 얘가 막 돌다 보면 어때요? 스위치가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벌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되면 얘가 이렇게 끊어져 버려. 처음에 이렇게 붙어있다가 끊어져 버려. 그래서 따로 동작할 때만, 기동할 때만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동하고 나면 그냥 돌아가게끔 스위치 꺼버리고 기동하게끔 하는 게 콘덴서 기동형 모터고요. 근데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이것들은 뭐예요? 콘덴서를 그냥 붙여놨죠. 스위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운전할 때도 콘덴서를 계속 써. 그래서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라고도 하고 콘덴서 운전형 모터라고도 표현을 해요. 말이 어렵다. 자, 아니 콘덴서 기동, 콘덴서 운전형. 자, 기동도 하고 자, 콘덴서 운전형 모터. 그래서 자, 운전할 때, 기동할 때 다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게 뭐다? 자, 우리 말로는 영국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 콘덴서, 기동, 운전. 기동은 기동할 때만. 운전은 어때요? 기동하고 나서 계속해서 운전할 때도 콘덴서를 끊지 않고 그냥 쓰는 거죠. 얘는 기동할 때만 쓰고 끊어버린 거네. 그죠? 그래서 자, 콘덴서 운전형 해서 얘는 작은데? 얘는 작은데 운전할 때만 쓰는 거야. 자, 50에서 100. 우리는 영국 콘덴서니까 이거 둘 다 쓸 거예요. 자, 둘 다 스위치 안고 그냥 같이 써서 어떻게 되더라? 250에서 350 기동 토크가 더 커지더라. 자, 근데 이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직류회로와 똑같이 정류기를 달아요. 정류기를 달고 브러쉬를 연결해서 큰 단락 전류를 만들다 보니까 토크도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토크가 극대라고 되어 있네요. 극대. 이거 어때요? 토크가 훨씬 크더라. 훨씬 크더라. 자, 그리고 여기는 여기 잘라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합쳐져 있네. 코일. 자, 쉐이딩 코일형. 쉐이딩 코일형이라고 해서 이거는 여기에 코일 자체가 그냥 단락판처럼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게 요거였어요.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 단락되어서 코일 하나를 굵은 코일 하나 이렇게 걸어놨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자, 모터에다가 주코일 있고 여기다가 단락코일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일이 요 안에 이렇게 숨어져 들어가 있더라 해서 쉐이디드 코일형, 쉐이디드라고 표현하고, 자, 이때 토크가 어떻더라? 기동 토크가 작더라. 그래서 토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환풍기 정도, 자, 그런 조그만 모터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는 토크가 가장 중요하다. 일을 해야 시켜야 되니까. 자, 일을 시켜야 되니까 가장 기동 토크가 큰 거는 뭐다? 자, 반발 기동형. 자, 반발 기동형이라고 하고요. 또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더 크더라.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기동하고 같이 사용하자. 그러면서
기동형. 좀 이제 이 말이 바뀌어서 콘덴서 기동형, 콘덴서 운전형 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 콘덴서 띄고 코일만 두 개 쓴 거 분산 기동형. 자, 그 다음에 제일 약한 게 뭐다? 쉐이딩. 자, 근데 이것들의 각각의 특징을 보면 반발 기동형은 자, 반발 기동형을 이렇게 단락볼을 쓰다 보니 브러쉬가 있다. 다른 것들은 브러쉬가 없고 그냥 뚝 떨어진 건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그 주 코일과 연결되지 않고 뚝 떨어져 있는 형태를 쓰다 보니 자, 형태 속 얘는 자, 웹에서 전기 브러쉬를 통해서 전기를 받다 보니까 정류자가 있어서 전기를 받아서 써요. 그래서 여기는 반발 기능에 브러쉬가 있다라고 쓸까요? 브러쉬가 있어. 우리 요점 중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요점 중에 보면 반발 기동형은 자, 브러쉬가 있다라고 됩니다. 우리 정류자가 있는 부품 용형무전자다 해서 브러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토크가 좀 더 크더라. 토크가 좀 더 크고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예요? 콘덴서 기동형인데 자,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역률과 효율이 좋더라. 그래서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콘덴서 기동형인데 우리는 기동만 할 때 쓰는 게 아니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건 영구 콘덴서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콘덴서 달아가면 아,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건 다 콘덴서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을 이라고는 하나 영구 콘덴서형 영구 계속 붙어있더라. 영구 콘덴서형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값은 자, 콘덴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콘덴서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조상설비. 그죠? 자, 조상설비 역률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콘덴서 있어서 역률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분산 기동형은 코일이 두 개 있으니까 자, 어쨌든 분산은 코일이 두 개 있기 때문에 자, 코일이 이렇게 두 개 있으니까 자, 두 개 있으니까 내가 어떤 이 코일 두 개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역회전이 가능하대요. 자, 단상 전동기도 역회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단상 전동기도 코일을 역회전할 수 있더라. 아, 흐르는 전류 방향을 내가 이렇게 흘려줄래? 여기서 흘려줄래에 따라서죠. 전류가 이렇게 오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오냐? 아니면 여기에서 흘러가냐에 따라서 여기 전기자에 흐르는 건선과 여기에 들어가는 주 코일과 보도 코일의 전류 방향이 바뀌나요? 주 코일과 보도 건선, 전기자에 흘러가는 건선하고 자, 전기자와 건선하고 회전자 자, 여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반대로 방향에 따라서 코일의 방향이 바뀌니까 정회전도 할 수 있고 역회전도 할 수 있다. 자, 근데 봤더니 얘도 코일이 두 개 있어요. 그죠? 자, 여기도 코일 두 개 있으니까 얘도 뭐 할 수 있다? 정회전 할 수 있어요. 아니, 정역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봤던 쉐이딩은 어때요? 얘가 딱 픽스돼 있어. 전류가 흘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픽스가 돼 있죠. 전류 흘려주는 방향에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니까 자장의 방향이 바뀌어서 회전을 하는데 자, 얘는 여기에 흘려줄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방법이. 그죠? 자, 들어가는 방향은 여기 1차 흘려주는 전류 방향밖에 없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없다. 역회전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에서는 토크가 가장 큰 게 뭐다? 반발 기동형. 자,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콘 분실형, 반콘 분실. 이 반발 기동형이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도 나옵니다. 유도형. 반발 유도형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문제상에서 반발 기동형과 반발 유도가 나오면 누가 더 토크가 클까요? 그죠? 반발 기동이 유도보다는 더 크겠죠. 자, 반발 기동은 직접적으로 전기를 넣어가지고 얘를 돌려준 거니까. 근데 유도는 왠지 뭔가 발생하겠죠. 슬립이 발생해서 조금 덜 하겠죠. 그래서 자, 어쨌든 반발 기동과 반발 유도가 나오면 반발 기동형이 어떻더라? 조금 더 토크가 크더라. 그래서 반발 기동, 반발 유동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콘덴서 기동법에서는 간혹 문제가 자,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콘덴서 기동형이라는 말과 콘덴서 운전형이라는 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1, 2, 3, 4번 보기에. 근데 자, 우리 선풍기를 이야기하면서 또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자, 어떤 것인가?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걸 쓴가라고 했는데 콘덴서 기동과
콘덴서 운전이 나왔다.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콘덴서 운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금씩. 기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기동은 기동할 때만 한다는 얘기고, 원래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전체에서 의미하는 것은 콘덴서를 넣어서 작동하는 걸 포괄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아까 문제상에서는 콘덴서 기동과 콘덴서 운전이 같이 나와 있으면 뭐다? 콘덴서 운전형이 맞는 거고요. 자, 분상은 어차피 코일, 주코일, 보조코일 두 개로 나뉘니까 분상이다. 자, 쉐이딩은 뭐 숨겨져 있으니까, 그죠? 쉐이디가 그림자인가? 쉐이디가 그림인가요? 그림자? 그죠? 자, 어디 뭐 숨겨진 뭐 그런 뜻으로 반폰 분색 숨겨져 있으니까 작더라. 그래서 반폰 분색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328페이지 단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나와 있죠. 자, 봤더니 고정자 건선에 단상 교류가 흐르면 자, 축 방향으로 크기가 변하는 교본자기가 생길 뿐이라서 기동 토크가 발생하지 않아 기동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별도의 기동용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자, 동일한 전격의 삼상 유도 전동기에 비해 역류가 효율이 매우 나쁘고, 자, 중량이 무거워서 1마력 이하의 가정용과 소동력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근데 동일한 용량으로 보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단상 유도 전동기가 효율이 소용량으로 효율이 좋죠. 자,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느냐가 자, 성능의 기준이 된답니다. 자, 그래서 기동 장치에 따른 분류하고 봤더니 거기는 자, 분산 기동에서 기동 권선과 운전 권선이라고 나왔네. 그죠? 자, 운전 권선, 기동 권선. 저기는 주 권선, 보조 권선이라고 나와 있고. 자, 여기에서 주 권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운전할 때 계속 써야 되니까 주 권선이 운전 권선이 되겠고, 보조 권선이 뭐예요? 기동할 때만 쓰는 기동 권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기동 권선은 운전 권선보다 자, 가능 코일을 사용하며 권수를 적게 갑니다. 거기 밑줄. 이게 그런 문제가 잘 나오지는 않으나 자, 우리 이렇게 숨어있는 문제들 있죠.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또 튀어나와. 그래서 자, 기동 권선은 기동 시 기동 전류를 줄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기동 전류를 줄여줘야 되니까 권선이 굵은 거 쓸 필요 없죠. 저항이 많아야 되니까 자, 기동 권선은 가능 코일을 쓰고 자, 권수를 조금만 감겠다. 자, 가능 코일을 사용하며 권수를 적게 감아서 권선 저항을 크게 만들어 주 권선과의 전류 위상차를 생기게 하여 기동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어차피 위상차를 만들어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자, 위상차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 코일과 보조 코일을 이렇게 엇갈리게 자, 엇갈리게 해서 감아 놓으면 되겠죠. 자, 2번 콘덴서 기동형. 자, 기동 권선에 직렬로 콘덴서를 넣고 자, 권선에 흐르는 기동 전류를 앞선 전류로 하고 자, 권선에 기동 전류를 앞선 전류 콘덴서를 넣어서 앞선 전류를 하고 운전 권선에 흐르는 전류와 위상차를 갖도록 한 것이다. 자, 기동 시 위상차가 두 상식이 이상식에 가까움으로 기동 특성을 좋게 할 수 있고 시동 전류나 기동 전류나 같은 말이죠. 기동 전류가 적고 자, 기동 토크가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콘덴서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률이 좋아진다. 그래서 세 번째 영구 콘덴서형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영구 콘덴서형. 자, 콘덴서 기동형은 기동 시에만 콘덴서를 연결하지만 영구 콘덴서 전동기는 기동에서 운전까지 콘덴서를 삽입한 채 운전한다. 그죠? 자, 원심력 스위치가 없어서 가격도 싸므로 자, 큰 기동 토크를 요구하지 않는 자, 전동기나 냉장고, 세탁기 등에 널리 사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선풍기, 냉장고, 세탁기 등에 사용하는 것보다 자, 원심력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영구 콘덴서 기동형이다. 영구 콘덴서형이라고 하죠. 자, 4번에 쉐이딩 콜형. 자, 쉐이딩. 자, 고정자에 돌극을 만들고 아, 얘가 고정자인데 그죠? 얘가 고정자인데 고정자에다가 이게 극이 돌출되게끔 요 사이에 보면 그게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이게 끊어져 있나? 이렇게? 그죠? 이걸 돌극이라고 한대요. 자, 돌극을 만들어 자, 돌극을 만들고 여기에 쉐이딩 코일이라는 동제로 만든 단락 코일을 끼워 넣는다. 자, 이 코일이 이동자기를 만들어서 자, 그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되어 있네. 자, 코일 있고 그 코일 옆에 살짝 삐뚤어서 자 쉐이디드 코일을 넣었더니 얘가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슬립이나 속도 변동이 크고 효율이 낮아서 극히 소형 전동기에 한해 사용하고 있다. 극히 소형 전동기. 그래서 제가 아까 환풍기 예를 들었죠. 자, 반발 기동형. 자, 회전자의 직류 전동기와 같이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를 갖고 브러쉬를 달라가면 기동 시에 큰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전동기다. 그러면 자, 반발 기동형. 자, 회전자의 직류 전동기 같이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를 갖고 있는 브러쉬를 달라가면 기동 시에 큰 기동 토크를 얻을 수 있는 전동기를 반발 기동형. 그래서 청소기에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청소기 있죠. 청소기 이렇게 토크가 크죠. 그거에 요 반발 기동형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여기 여러분들 건선형이라 보여줬던 이게 청소기에서 꺼낸 거거든요. 얘가 기억나? 하도 막 여기저기서 꺼내가지고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런 데서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구조로 여기 브러쉬도 뭐죠? 정류자 편도 있고 여기 브러쉬 넣어서 얘가 돌아가게끔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뭐다? 반발 기동형 스타일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일단은 유도기는 요렇게 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자, 지금 봤던 이 부분들은 문제가 아주 쉬워요. 계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자, 이제 323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쉽게 잘 풀리죠. 계산 문제가 없으니까. 자, 1번부터 보죠. 자, 3상 유도 전동기의 토크는 있네. 토크 T는 3상 유도 전동기 토크 뭐다? 3상 유도 전동기 토크는 우리 아까 제가 썼죠? 자, 직류기일 때는 뭐로? 분권과 직권으로. 그죠? 토크 T가 전기자 전류에 비례하고 직권일 때는 전기자 전류의 제곱. 그죠? 아까 공기기에서는 토크 T가 교류기일 때는 전압에 비례해서. 그죠? 자, 전압에 비례하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도기는 토크 T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네요. 그랬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유도기는 유도전동기의 토크는 유도기전력의 2승에 비례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찾아야죠. 자, 2번. 자, 유도전동기의 공급전압이 2분의 1로 감소하면 토크는 처음에 몇 배가 되는가? 자, 유도전동기에 공급하는 전압이 원래 실은 1번도 2차 전압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1차 전압, 제가 1차라고 했죠. 넣어준 입력 전압 V1에 따라서 바뀌는데 어차피 슬립 발생해도 1차 전압이 크면 슬립 배만큼 된다 하더라도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 1차 전압에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했으니까 자, 유도전동기 이렇게 그려봤더니 이거에 제곱에 비례하니까 토크 T는 전압에 제곱에 비례한다 라고 해서 자, 공급 전압을 2분의 1로 감소하면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로 감소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토크는 얼마? 4분의 1 V 제곱. 뭐가 되더라? 4분의 1배가 되나요? 자, 4분의 1배가 됐다. 자, 그러면 3번에 자, 일정한 주파수 전원에서 운전하는 3상 유도전동기 전원전압이 자, 전원전압이 80%가 되겠다면 여기에 넣어준 전압이 80%래요. 자, 80%가 되었다면 토크는 약 몇 %가 되는가? 단회전수는 변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토크 T가
어떻다? 입력전압이 몇 배로 돼요? 여기는 아까 2분의 1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80%라고 했으니까 0.8V가 되겠죠. 자, 0.8V 제곱이 되니까 8 64, 0.64 V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자, 0.64에서 64%가 되겠고. 자, 4번에 다음은 자, 유도 전동기의 기계적 부하를 걸었을 때 출력에 따른 속도와 토크와 효율과 슬립의 변화를 나타내는 출력 특성 곡선이다.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은 자,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 여기 자, 슬립을 나타내는 곡선이 이러는데 자, 이때 곡선은 어떻더라? 자, 1번은 속도 정속도니까 속도 변화가 출력에 비례해서 출력도 관계없이 거의 일정하더라. 그죠? 자, 출력이 거의 일정하더라. 2번은 효율이랍니다. 효율. 자, 3번은 출력이 커지면 당연히 토크도 커지겠죠? 그죠? 자, 토크도 커지니까 비례하니까 쭉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4번이 뭐다? 슬립이라네. 자, 4번이 슬립이다. 답은 4번인데 이게 우리 어쨌든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그냥 토크, 속도, 토크, 효율, 슬립에서 슬립이 네 번째 있으니까 그냥 4번을 찍으세요. 자, 우리가 답을 찾는 요령으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넘겨서 5번. 다음 중 비례추이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는 전동기는 어느 것인가 했어요. 비례추이? 권선형 유도전동기. 그죠? 자, 6번. 권선형에서 비례추이를 이용한 기동법은 뭐죠? 비례추이는 뭐를 이용한다? 2차 저항. 그래서 2차 저항 기동법. 7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거.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거 뭐다? 토일력. 토크와 1차 전류와 자, 1차 입력 그리고 역률이 들어갔던가요? 토일력 쓰세요. 여기다가 비례추이 이칠 치고 토크 자, 1차 전류와 1차 입력이니까 1 그 다음에 역률 그래서 토일력 그 말을 잘 기억하면 되겠죠. 토일력 다음 뭡니까 그러면? 비례추이 할 수 있는 거 뭐다? 역률이다. 자, 8번 삼상 유도전동기 2차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거. 자, 2차 저항 값을 2배로 하면 그 값이 2배로 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2배로 바뀌는 게 슬립이라고 했죠. 2차 저항을 바꾸면 슬립도 n배 된다 그랬죠. 자, 2차 저항을 n배로 하면 슬립이 n배로 되더라. 자, 9번 삼상 유도전동기 원선도를 그리려면 등가회로의 정수를 구할 때 몇 가지 실험이 필요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원선도 있었죠. 자, 그 원선도 이름이 뭐였어요? 헤일랜드 원선도. 그죠? 자, 헤일랜드 원선도를 우리 등가회로에 의해서 자, 몇 가지 시험을 하고 그걸 그리는데 그때 하는 시험 뭐다? 뭐였어요?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해라. 저항 무시 구속. 저항 무시 구속. 자, 저항 무시 구속. 저항이란 말이 있나요? 고정자 권선의 저항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측정하고 또 무부하 시험. 그죠? 무부하 시험 있고 구속 시험 있다. 우리 회전수 측정이라고 하는 건 없었네. 그죠? 자, 답은 3번. 자, 10번. 자, 유도 전동기의 Y델타 기동 시 기동 토크와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 시 몇 배가 되는가? 몇 배 했어요? 몇 배? 자, 기동 시 기동 전류와 기동 토크는 Y델타 기동을 하는 거는 우리 기동할 때 토크와 전류를 뭘로? 3분의 1로 줄인다 라고 했죠. 3분의 1배. 전전압 기동 시에 3분의 1이 되죠. 자, 11번. 5.5kW. 자, 200V 유도전동기 전전압 기동 시 기동 전류가 150이었대요. 근데 여기에 Y델타를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 전류는 몇 암페어가 되는가? 몇 암페어예요? 아까 3분의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150에 3분의 1이니까 50A. 12번. 50kW 농형 유도전동기를 가동하려고 한다. 50kW? 농형 유도전동기를 가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적당한 기동 방법은 50kW니까 크네.
15km 넘어가네. 그럼 뭐야? 기동 보상기법. 기동 보상기법. 자, 13번. 농형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 아닌 것은 뭡니까?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법 아닌 거 뭐예요? 2차. 농형 2차가 있다 없다. 농형에는 2차 저항 자체가 없으니까 2차 들어간 건 무조건 권선형이다. 자, 14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 시 2차 측에 자, 저항을 접촉한 이유 뭐예요? 자, 기동할 때니까 2차 저항을 넣어서 기동 전류를 작게 하고 기동 토크는 키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하여 자,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또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너무 아파? 알겠어요. 챙겨가세요.